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완전 추천. 와, 가성비템이 나와가지고 진짜 적극 추천. 브러쉬로 요만한 게 없다. 궁금하시죠?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가성비 좋고 제가 몇 년째 사용하는 찐 가성비 브러쉬 추천입니다. 진짜 우리 보라돌이 분들이 막 언니 브러쉬 뭐예요? 언니 브러쉬 어떤 거 써요? 좋은 브러쉬 추천해주세요 등등등 진짜 많이 요청을 주셨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정말 이 영상 하나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세척법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피카소 FB 17번이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 결국 정착하게 되는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얇고 탄탄하고 층이 되게 고르게 지어져 있어요. 브러쉬의 결자국도 심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브러쉬고요. 좀 더 도톰한 FB 20. 이거는 좀 더 얇고 탄탄한 브러쉬예요. 모양도 잘 잡혀 있어요. 넓은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연결해주기에도 너무 좋고 초보자이신 분들도 진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브러쉬여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컨실러 브러쉬랑 립 브러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오키 YIP01 브러쉬입니다. 이게 원래 립 브러쉬로 나온 애거든요. 컨실러 가릴 때 사용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고질도 굉장히 탄탄하면서 넓이도 얇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나와 있는 브러쉬여서 컨실러 브러쉬로 활용하기에도 좋았고 립 브러쉬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파우더 브러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가성비 대박인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물건입니다, 여러분. 안시의 EVE302번 브러쉬예요. 안시 브러쉬, 제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 진짜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4년 전부터 제가 사용을 했던 브러쉬인데 모질도 정말 좋고 내구성이 진짜 튼튼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메이크업 할 때 사용을 했던 브러쉬거든요. 모질이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극감이 느껴지지 않는 브러쉬고요.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코 주변 있죠? 코 주변이나 좁은 부분들 같이 잡아줄 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피카소의 128 브러쉬인데요. 일단은 브러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예전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전에는 좀 좋은 브랜드 거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모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예요. 근데 가격대가 사악하거든요. 와, 피카소에서 가성비템이 나와가지고 피카소 브러쉬의 몰을 보시면 정말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부드럽고요. 약간 마른 먹골로 둥그럽게 위로 올라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툭 얹어주면서 활용을 하기에도 좋아요. 크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파우더 브러쉬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일단 베이스 브러쉬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더툴랩 212번 브러쉬입니다. 검정색 브러쉬가 안시 EVE317 브러쉬인데 눈두덩이의 범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길이감이 좀 짧으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브러쉬고요. 이 두 가지 브러쉬는요. 눈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검정색은 피카소 207A, 우드는 안시 에보니 19입니다. 얘는 살짝 넓고 짧죠. 요거는 눈두덩이가 좀 좁은데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눈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잡히는데 길이감은 좀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잡아주면서 가주기가 좋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카소 브러쉬인데요. 얇은 브러쉬로 가지고 왔어요. 요 브러쉬는 눈두덩이가 많이 예민하시거나 나는 정말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마른 목골로 되어 있으면서 얇은 브러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 면적이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스의 이 양 조절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눈 두덩이나 눈 길이 모양에 따라 그리고 예민도에 따라서 그 4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메인은 제가 정말 주구장창 썼던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버건디 색상은 안시 루비 05번 그리고 미아우라 521번입니다. 블렌딩을 해줄 때 굉장히 용이하고요. 우리가 넓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좁은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좁은 부분을 케어해줄 때 좋은 총알 브러쉬예요. 이 안시 브러쉬는 정말 한 4년 정도 사용을 한 브러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저의 애착템이에요, 애착템. 2가지 브러쉬 보시면 안시 브러쉬는 통통하고 살짝 길이감이 더 있어요. 미아우라 브러쉬는 길이감도 짧죠. 총알 브러쉬라고 하더라도 넓이감이 좀 더 있는 브러쉬들은 더 펴주기가 좋고요. 탄탄하고 좁을수록 좀 더 깊이감을 줄 때 사용하기가 좋아요.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섀도우 색상 있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렇게 짜잔! 궁금하신가요? 아리따움 EY24 아이섀도우 브러쉬랑 투쿨포스쿨 아이 디테일 브러쉬예요. 일단 공통점이 굉장히 짧고 탄탄하면서 좁은 부분에 음영감을 주기가 너무 좋은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살짝 해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안쪽, 여기 안쪽 세세한 부분을 해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브러쉬가 작으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꼼꼼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총알 브러쉬를 활용을 해주시면 블렌딩은 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가격대 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 브러쉬 갈게요, 여러분. 아이라인 블렌딩하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아이라인 위에 풀어줄 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인데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요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게 피카소 722번 브러쉬예요. 요거는 이상봉 디자이너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722번 중에 해석가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작아요. 라인만 그냥 살짝 잡아주면서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보라돌이 분들이 언니 그 파란색 브러쉬 뭐예요? 어디 거예요?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요청을 주셨는데 바로 그 주인공 얘입니다, 여러분. 제 새끼 손톱보다 훨씬 작아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완전 추천. 볼터치도 브러쉬를 굉장히 꼼꼼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속조가 들어가고 프레스 타입이나 베이크드 제형들이 많잖아요. 이 2가지 제품이 모질도 부드럽고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피카소의 108 브러쉬예요. 한 3년, 4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볼을 잡아주는 이 간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볼터치를 너무 길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천연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볼터치를 올렸을 때 부드럽게 자극감 없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안시 EVE315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대봤을 때 훨씬 더 작아요. 좁은 부분을 세세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눈 아래부터 연결을 해서 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좁은 영역까지 같이 이렇게 가면서 가주기가 좋아서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고 2개 다 둥근 모양으로 빠진 브러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둥글게 볼터치를 연출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 브러쉬여서 진짜 적극 추천! 브러쉬로 요만한 게 없다. 마지막으로 윤곽 브러쉬는 하나는 페리페라 패딩을 구입하면 같이 딸려오는 세트 구성이거든요. 좁으면서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브러쉬인데 숱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간격이 좀 좁으신 분들 있죠. 저도 여기가 넓은 편은 아니어서 너무 넓은 걸로 해버리면 오히려 좀 강인한 인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좁은 부분을 살짝 잡아주면서 갈 때 좋고요. 이 피카소 브러쉬는 콜라보 브러쉬인데요. 그냥 224번 브러쉬라고 봐주시면 돼요. 조금 더 넓어요. 넓게 여러분들이 간격을 잡아주거나 좀 더 퍼지듯이 여기 눈썹이랑 연결해서 쉐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타입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턱은 이렇게 2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투쿨포스쿨의 아티스트 브러쉬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세트 구성도 팔고 개별로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잘 쓰고 있는 브러쉬가 바로 이 멀티 브러쉬예요. 사선인데 통통하잖아요? 블렌딩하기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여기 턱 안쪽 있죠? 턱 안쪽에 이 라인
이 라인을 좀 잡아줄 때 활용도 많이 하고 일부러 작은 사선 브러쉬 하나를 가지고 온 거고 리얼 테크닉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원래 파우더 브러쉬예요. 되게 넓고 크죠?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댔을 때 한 번에 그냥 쫙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브러쉬의 장점은 경계가 잘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좁은 영역 가기가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쉽게 따라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이 귀를 기점으로 아래로 턱 끝과 만나게끔 쓸어주면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윤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브러쉬 추천을 모두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또 섭하잖아요. 일단은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처럼 리퀴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웬만하면 바로바로 세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이 있는데 천연모, 인조모를 좀 따로 구별해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세척액을 사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리퀴드 타입을 그때 세척할 수 있는 초간단 방법이 있습니다. 애벌 세척을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티슈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데일리 브러쉬 클렌징 티슈예요. 진짜 간편하게 세척하기 좋은 클렌징 티슈입니다.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티슈에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클렌징 워터를 묻힌 솜으로 한 번 더 닦아준 다음에 마른 티슈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리퀴드 타입들은 그냥 가볍게라도 해주시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세척을 해줄 때에는요. 브러쉬 클렌저 전용 비누, 세척액 두 가지를 이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브러쉬 세척액을 이용을 할 때에는 종이컵에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계량컵을 이용을 해주셔도 돼요. 요거를 사면 이렇게 계량컵도 같이 오더라고요. 세척할 때에는 뭐가 망가지지 않게 아래 바닥 방향으로 툭툭툭 내려주면서 세척을 해주는 편인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헤드가 구분되는 선이 있어요. 이 경계. 세척액이 많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액이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엉겨 붙거나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내구성이 좀 약해지면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거나 녹슬 수가 있어요.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척액으로 세척을 다 해주신 다음에 미온수로 최대한 헹궈주시고 브러쉬의 모양을 살리면서 꾹 짜주세요. 그리고 마른 수건에다가 물기를 최대한 다 잡아주고 마무리해주시면 끝입니다. 비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브러쉬 전용 비누가 또 나와요, 여러분. 물에 살짝 묻혀서 비누에 외벽에 문질문질 해주시면 끝이에요. 충분히 문질문질 후에 미온수로 닦아주면 끝이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건조 과정입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오히려 그 안에 균이 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물기를 쫙 잡아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의 모양대로 깨끗한 마른 수건에다가 충분히 짜주셔야 돼요. 꾹꾹꾹 물기를 다 잡아주면서 짜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연 건조로 세팅해서 말려주시면 그냥 끝.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래오래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안녕!